드디어 기다리던 8차 세미나입니다. 8차 세미나. 박수 치지 마시고, 꼭 박수 받자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왜 박수 치면 안 돼? 오늘 인터넷 리소스를 읽어오는 내용을 한번 다뤄볼게요. 근데 이제 좀 쉽게 가고 싶어서 스탠포드 강의 중에 폴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배포했던 플리커 패처라는 API가 있어요. 플리커 사진 서비스, 웹 서비스 API를 간단하게 iOS에서 좀 구현을 해놓고 나름의 간단한 API를 만든 다음에 뭐 부르면은 이것저것 자료를 좀 가지고 올 수 있는 뭐 그런 거니까 그거 이용해서 좀 쉽게 한번 가보죠. 어려운 내용들을 생략하고요. 데모 좀 하고 들어갈게요. 네, 원래 의도했던 거는 이 두 가지 프로그램 동작하는 걸 내가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한번 보세요. Lazy Table Images라는 기본 샘플 코드가 있어요. X코드랑 SDK를 깔면은 뭐 그냥 받아서 실행해 볼 수 있는 예제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예제냐면 앱스토어에 가장 잘 팔리는 앱들을 이렇게 뭐랄까 목록을 보여주는 URL이 있어요. 그걸 쭉 가지고 온 다음에 현 시점에 주말 주마 나왔네? 주말 뭐요? 이 재밌어 이거 주마 다운받아 두꺼비가 됐어 씨. 하여튼 보시면 알아요. 여기서 많이 봤던 거예요. 이거 마니아들만 좋아해. 비주얼드 같은 인기는 없어 사실. 엠버나 웰스 마이 오토 그런 거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캐주얼한 게임이에요. 어쨌든 지금 이제 앱스토어의 실제 데이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 샘플이 데모하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탑 페이드 앱스라는 URL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것도 역시 RSS 피드 같은 거거든요. XML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온 다음에 파싱을 하고 근데 이름이 Lazy Table Images라는 얘기는 이 테이블 뷰에서 이미지를 보여줄 때 보여줘야 되는 시점에 안 나오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다운받은 다음에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보여줘야 되는 시점에 즉시 보여줄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멈춰 놓은 다음에 인터넷에서 쭉 받아서 뭐 셀프 로 at index pass 여기서 만약에 싱크로너스 다운로드가 일어나게 되면 이 부드러운 스크롤이 안 돼요. 테이블 뷰에서. 그래서는 스타워크 5에 대한 이미지가 없네 나한테 받아야겠다라고 하게 되면 백그라운드로 NS 오퍼레이션 써가지고 백그라운드로 다운로드 받고 그래놓고는 다운로드 다 받아지면 그때 가서야 화면에 보여주고 뭐 이런 걸 하는 이제 데모인데 제가 이걸 이제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XML 파싱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도 이제 일종의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이죠. 근데 이거를 리뷰하기에는 코드가 조금 옛날 거고 그래서 깔끔하게 돼 있지가 않아서 설명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따가 필요하면 잠깐 보기로 하고 이런 앱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플리커 패처라는 API를 가지고 와서 제가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 봤어요. 비슷해요. 좀 전에 봤던 거랑. 다만 차이점이 있으면 이제 이 앱 같은 경우는 플리커의 여러 가지 API 중에 탑 플레이스라는 카테고리의 데이터를 받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의 지역 중에 오늘 하루 동안 지오 태깅된 사진이 가장 많이 올라온 뭐 장소? 백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요청을 하면 리스판스가 와요. 플리커 서버에서. 쭉 누르는 게 뭐 런던, 뉴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보면 런던에서 아마도 뭐 이게 순위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여기 지오 태깅 된 사진이 하루 동안 제일 많이 올라왔다.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 무슨 사진이 있나 한번 보자 해가지고는 사진이 이렇게 쭉 보여주는 이렇게 해서 쓱 넘기면은 그죠? 방금 페이지 뷰 컨트롤러를 사용했어요. 페이지 뷰 컨트롤러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고 봤더니 이게 세미나 한 번 분량하기에는 너무 크더라고요. 주제도 너무 벗어날 것 같고.
어쨌거나 뭐 이런 류의 이제 사진 앱도 이게 다 인터넷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플리커에서. 예. 그래서 조금 여기서 더 발전을 시킨다 그러면 눌렀을 때 이 사진 자체를 이제 혼자서 하면 풀스크린으로 보는 게 만들어지고 뭐 그죠? 예. 이런 걸 이제 인터넷에서 땡겨 와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 이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네트워킹 아까 URL 가지고 땡기는 거라든가 리스판스를 해석하는 거. 예. 그 두 가지가 이제 기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내가 프레젠테이션 하기 전에 먼저 보여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살펴볼게. 그 iOS 환경에서 네트워킹을 하려면 뭐 좀 알아야 되는 내용들, 어떤 게 준비가 돼 있는지, 그다음에 이게 웹 서비스를 사용하는 게 오늘의 주안점이다 보니까 리스판스가 어떻게 오는지를 살짝 살펴보고, 왜냐하면 이쪽 전문가분들은 따로 계세요. 웹 리스판스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근데 아이폰 개발자라고 해서 그걸 모를 수는 없으니까 잠깐 어떻게 생긴지 구경 좀 해보고, 그다음에 플리커 API, 기왕 플리커를 오늘 예제로 쓰려고 하니까 API에도 뭐 간단하게 한번 구경을 해보고요. API를 파악해 보겠다기보다는 이게 어떤 놈인지 어떻게 시작을 하면 되는지 정도는 제가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거. 그다음에 이제 웹 리스판스가 주로 이제 XML 형태로 많이 오니까 XML 파서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iOS SDK에서 뭐를 제공하고 있는가? NSXML 파서 클래스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플리커에서 다행히도 JSON 포맷을 지원을 하는데 리스판스로 XML 대신에 또 iOS에서 공교롭게 JSON을 그 파운데이션 오브젝트로 변환해주는 그런 API를 제공합니다. JSON 시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잠깐 살펴보고, 그다음에 플리커 패치와 API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이제 데모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인지를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저도 뭐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어제 간단하게 스타터 가이드를 좀 찾아봤어요. 그 애플 홈페이지, 디벨로퍼 홈페이지에 가보면 네트워킹을 하려면 이제 레이어별로, 그러니까 고급 레이어면은 쉽고 간단하게, 저급 레이어면 복잡하지만 세밀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쭉 소개를 해놨는데 어떤 API를 제공하는지. NSURL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얼핏 보면 그냥 URL을 표현해주는 클래스처럼 보이지만 저기에 연관된 클래스들이 이제 URL에서 리소스를 다운받아오고 뭐 이런 류의 기능들이 일어나는 거를 지난번 포토 SF에서 데모하면서 살짝 보여드린 적이 있죠. 오늘 쓸 것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NSURL이 있고, 저희 굵게 해놓은 이유가 오늘 저걸 가지고 놀 거고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웹 서버나 FTP 서버랑 주거니 받거니 프로토콜을 진행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NS의 URL 같은 경우는 주로 URL 주소만 넣고 거기는 리소스를 응답을 받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HTTP GET 프로토콜로 거의 대부분이 일어나는데, 그거 말고 이제 포스트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웹사이트에다가 폼에다 입력한 다음에 썸밋 누르면은 파라미터들이 포스트 형태로 나가고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FTP 서버에 이제 디렉토리 목록을 조회한다든가, FTP 클라이언트를 만들고 싶다든가 했을 때 이제 조금 더 스트림 레벨에서 이제 세밀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저런 API들이 있고, 여기 CF 네트워크 프레임워크의 일부예요. 저 스트림 AP 클래스들이. 그거 말고 또 뭐 다른 또 여러 가지 CF 네트워크 프레임워크에 네트워크 관련된 기능들이 있고, 혹은 우리 흔히 BSD 소켓이라고 부르는 유닉스 소켓 API라고 그럴까요? 왜? 소켓 하나 열어서 뭐 바인드하고 커넥트하고 같은 그런 것들 지원됩니다. iOS에서도 거의 같은 방법으로 쓰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서비스, NS 넷 서비스, CF 넷 서비스라고 해서 뭐 봉주라는 뭐 있나 봐요. 이거 애플 쪽 네트워크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몰라요. 저건 하여튼 저런 것도 된대요. 그리고 이제 웹 리스판스 쪽을 좀 살펴보게 되면 뭐 많은 내용을 다뤘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그냥 플리커만 놓고 보면, 플리커가 리스판스 포맷을 한 4가지를 지원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API를 쓰는 데 있어서 어떤 메소드 주소를 놓고 거기다가 파라미터를 넘겨주면 플리커 서버가 관련된 처리를 쭉 한 다음에 결과를 그 웹 클라이언트한테 돌려줘요. 돌려주는데 같은 내용을 5가지 형태의 포맷을
포맷 중에 하나를 골라서 보내주는데, 그거는 이제 내가 요청을 할 때 어느 포맷을 나는 원한다라고 해주면 이제 돌려줘요. REST라 그래서 가장 심플하고 우리가 흔히 XML이네? 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를 넘겨주고, XML RPC라는 또 규격이 있어요. 저 규격을 원하면 저거대로 이제 받을 수 있고, SOAP도 있고, 그다음에 JSON도 있고, PHP 포맷도 있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원하지만 우리는 저 굵게 해놓은 마우스, 오랜만에 써서 마우스가 안 나오네. 이런 큰일 났다. 어떡하지? 끊고 마우스 살릴까? 알았어. 여기 있었죠? 네, REST랑 JSON을 두 개를 뭐 조금 더 살펴볼 겁니다. 근데 우리 JSON 쓸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REST, 네, 말씀하세요. 아니, JSON 쓰는 이유는요? 이유가 있어요. 보면 알아요. 네. REST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XML 같이 생긴 뭐 그런 거잖아요.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REST란 뭐다 라고 이제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전 몰라요. 모르는데 뭐 어쨌거나 그걸 쓰려면 NSXML 파서라는 그 클래스를 가지고 와서 이제 쓰거나 아니면 저걸 기반으로 XML 파싱을 좀 쉽게 해놓은 오픈소스 이제 그 상위 레이어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근데 NSXML 파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로우 레벨이고 효율적이고 어지간한 건 다 할 수 있는 파서이기 때문에 그 말은 반대로 뒤집으면 쓰기가 익숙하지 않으면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특정 목적에 한정되어 있는 XML 포맷이면 이걸 가지고 생으로 만들지 않고 이 위에다가 올려놓은, 예를 들면 RSS 피드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XML에 온갖 기능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태그들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NSXML 파서를 기반으로 피드를 파싱해주는 뭐 그런 뭐 오픈소스 솔루션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NSXML 파서를 직접 쓰시려고 그러면 뭐 이미 이쪽을 잘 알고 계신 분이 아니라면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한 뭐 다른 거 갖다 쓰는 게 더 편하고요. REST 포맷을 파싱하려고. 아니면 그거보다 아주 쉽게 가는 거. NS JSON 시리얼라이제이션이라는 클래스를 딱 쓰게 되면 JSON 형식의 리스폰스가 딱 와요. 그럼 이 클래스한테 넘기면 NS 딕셔너리, NS 어레이 그 밑에다가 뭐 NS 스트링 넘버 이런 거 넣어가지고 탁 한 방에 만들어줍니다. 한 줄에다 그냥 되는, 그러니까 적절한 포맷이 아는 포맷이면, 네, 그래서 쓰는 거예요. 쉽죠, 그죠? 내가 쉽게 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가 플리커도 지원하고 해요. JSON. 그 다음에 그 플리커 패처라는 API를 가지고 와서 제가 간단하게 데모를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놓고 봤더니 오늘 데모하기에는 생각보다는 규모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 보여드리진 못하겠지만 그 소스 코드를 보다 보니까 약간 낯선 게 저도 몰랐던 내용이 나오길래 여기 잠깐 소개를 했어요. 그 키 패스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 전에 키 밸류 코딩이라는 또 뭐 용어가 있어요. 애플에서 되게 장황하게 설명해 놓은 건데 뭐 여러 가지 규칙이 있나 봐요. 딕셔너리 같은 데다가 우리 키 집어넣고 거기다 밸류 집어넣고 꺼내올 때 어떻게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거는 애트리뷰시라고 부르고 어떤 거는 또 뭐 어떤 범주에서는 프로퍼티라고 부르고 거기에서 이제 데이터 키와 밸류의 관계에 있어서 to man이냐 to one이냐 뭐 이런 프로퍼티도 정해놓고 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해 놓은 개념이 있는데 거기에 키 패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키 하나 놓고 점 찍고 또 키 하나 놓고 이렇게 이런 키를 쓰게 되면 places라는 그 딕셔너리라고 해야 되나 오브젝트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들어있는 것들 중에 또 place라는 키를 가지는 오브젝트를 꺼내오는 이런 걸 또 키 패스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우리 디렉토리 패스 하듯이 이런 개념이 있어요. 뜬금없이 코드에서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당황하지 마시라고 키 패스를 넣게 되면 여러 단계의 계층 구조로 들어가 있는 데이터에서 뭐 밑에 뭐 이런 식으로 꺼내오는 그런 것도 돼요. 우리 지금까지 딕셔너리 쓸 때는 키 값 뭐 주면 거기에 매핑되어 있는 밸류 값 가지고 그러니까 평면적인 데이터 구조로 다 했잖아요. 근데 이런 트리 구조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 때 꺼내고 하는 걸 내가 여러 번 할 게 아니라 한 방에 그냥 딱 꺼내올 수 있는 그런 건가 봐요. 자세히는 안 읽어봤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어레이를 리턴한다는 거는 항상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제가 본 예제에서 그 플리커 패처에서 이걸 쓰는데 이거 같은 경우 어레이가 리턴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미지 다운로드 하는 것도 굉장히 단순했지만 그것도 NS URL을 갖다가 URL 리퀘스트에다가 집어넣으면서 뭐 싱크로너스 리퀘스트 URL 이렇게 해가지고 NS 데이터가 나왔었잖아요. NS 스트링에도 URL을 집어넣으면 지가 알아서 파일을 읽든지 인터넷에서 다운받든지 해가지고 스트링으로 리턴 시켜주는 이런 메소드가 있어요. 클래스 메소드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비슷하게 동작한다고 보면 돼요. 싱크로너스고 이런 게 있다는 거. 플리커 API를 저도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소개는 해야 되니까 그 API 키라는 거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지 이 API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는 뭐 내가 굳이 이제 어떤 API 키를 받지 않아도 뭐 읽을 수 있는 아주 공개된 것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뭐 대부분의 좀 의미 있는 아까 뭐 탑 플레이시스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가 지나가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당신이 어떤 앱을 만들려고 하는지 우리 플리커에 등록을 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API 키를 주겠다. 그 다음부터 그 키를 가지고 이 API를 불러라.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근데 그냥 앱 등록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비상업용이 있고 상업용이 있고 또 분류를 해줘야 돼요. 예. 근데 보통은 이제 비상업용으로 하면 이제 금방 바로 예제 프로그램은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이거 들어가면 키 바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이트 주소에 가셔가지고 하나 만들면 되고. 상업용 같은 경우는 되게 쫄아가지고 내가 한번 들어가 봤더니 뭘 막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 아주 알려진 큰 회사를 위한 서비스입니까? 뭐 회사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뭐 한 명짜리 회사고 하루에 뭐 100건 이하의 트랜잭션이고 뭐 했더니 우리가 보기엔 당신은 비상업용입니다. 깝치지 마시고 그냥 만들어 쓰세요. 돈 받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겠습니다. 그걸로 내가 상용을 만들겠다고 했는데도 여기 비상업용이다. 그러니까 어지간하게 이게 파장을 일으킬 앱이 아니면 그러니까 서버의 부하를 엄청나게 일으킬 앱이 아니면 비상업용으로 해주니까 쉽게 API 키 하나 얻을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리커 API 중에 몇 가지만 쓸 거예요, 오늘. 그 플리커 패처에서 구현한 것도 그렇고, 이제 탑 플레이스 리스트라는 API가 있는데, 설명은 여기 API, 요 사이트에 가면 어떤 API인지 볼 수 있어요. 이제 요거 하나 쓸 거고, 아까 그 목록 쭉 뽑고, 그 다음에 이 사진 검색이라는 걸 써서 그 중에 파라메타로 플레이스 아이디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왜 탑 100 그 플레이스 중에서 영국의 런던을 찍었으면 런던에 있는 사진 가져와봐. 그 목록이 쫙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지오 태깅돼 있는 사진들이 목록이 나오겠죠. 이것도 이제 게시판 검색하듯이 뭐 페이지당 사진 몇 개 줄까 이런 거 파라미터 줄 수 있고, 몇 번째 페이지 줘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첫 화면 보여주고 더보기 누르면 다음 페이지 보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약간 구현한 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진 검색 결과. 그 다음에 좀 전에 이 사진 검색 같은 경우는 사진에 대한 각종 정보들이 오지 사진 데이터가 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사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오면 결국 우리는 최종적으로 화면에 사진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미지를 그럼 이미지를 다운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미지 다운받을 수 있는 URL이 있어야 되죠. 그 URL을 구성할 수 있는 정보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거기서 꺼내 와가지고는 보면 그 사진 정보 안에 팜 아이디가 뭐가 있고 그다음에 서버 아이디가 뭐가 있고 그다음에 뭐 시크릿은 뭐고 포맷은 뭐고 뭐 요거 크기예요. S냐 뭐 M이냐 O는 오리지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URL을 막 조합을 해내면 그걸로 이렇게 사진을 그러니까 다시 NS URL 리퀘스트를 딱 보내면 사진 데이터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설명도 여기 가보면 URL 포맷 설명도 돼 있고 플리커에 대한 자세한 건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건 다 알려드렸으니까 저희 가서 직접 보시고 다행히도 한글로 돼 있네요. 그죠? 플리커 API 설명이. 네. 영어를 한글로 번역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이해가 잘 됩니다. 영어를 한글로 번역했다고 생각하고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된다고? 이 한글 단어가 무슨 뜻이지? 영어로는 뭐구나. 그러면
아, 이 말이구나. 이렇게. 70년대식 뭐. 예, 그러니까 어디 돈 주고 맡겼거나 기계가 번역한 것 같은 그런. 아까 REST 포맷이랑 제이슨 포맷을 좀 관심 있게 보자 그랬죠. REST 포맷을 보면 뭐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요 XML, RSP 요거는 공통인 것 같고 아닌가? 모르겠다. 어쨌든 뭐 이렇게 요게 이제 XML 페이로드인데 메소드 이름, 뭐 포맷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형태로 오니까 여기서 좀 잡음 좀 내지 마셔. 어? 아니 방금 기울어졌어. 뭐 하는 거야 지금? 옮개그는 아니 실버님 안 계시니까 나랑 놀아야지. 옮개그는 담을 수가 없던데. 뭐 찍으라는 거야 비디오로? 응? 아까 사진 찍어서 저기 페이스북에다 올렸어. 그래서 두구딩하고 올라온 건가 여기? 이걸로 세미나 탐탁품. 잘했어요. 거기다 올려 iOS 세미나 페이지에다가. 자, 이게 하여튼 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거 꺼내려 그러면 좀 피곤해 보이죠? XML 안 해보신 분들은. 해보신 분들은 까짓 거 뭐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쓰고 저거 쓰면 돼. 딱 견적이 나와요. 알아서 하시면 돼요. 리스폰스 포맷은 내가 요청할 때, 메소드 요청할 때 지정할 수 있어요. 나는 무슨 포맷을 원한다. 질문? FLO 저거 되게 샘플을 되게 많이 쓸데없는 소리야. NSXML 파서를 써야 된다 이 얘기죠. 결국 그런 포맷을 해석하려면. 그다음에 레이지 테이블 이미지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그런 형태로 나와요. 피드 XML을 뜯어보면 비슷해요. 네. 그리고 이제 레이지 테이블 이미지라는 예제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아까 봤지만 NSXML 파서를 쓰는 부분, 그다음에 URL로 다운로드 받는 부분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NS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퍼레이션을 라고 해서 메소드를 하나 구현을 해놓고는 그 메소드가 포함된 오퍼레이션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큐를 만든 다음에 큐에다가 집어넣으면 시간 될 때 실행해주고 실행되고 나면 나한테 연락해주고 뭐 이런 류의 시스템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도 지원은 되기는 하지만 지금 iOS 5 혹은 그 전부터는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최근에는 그 그랜드 센트럴 디스패치라는 거를 지원을 해서 그 백그라운드 실행을 굉장히 좀 편하게, 그러니까 NS 오퍼레이션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상속받아서 메소드 넣고 뭐 큐에 넣고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코드상에서 그냥 꺽쇠 하나 열어가지고 바로바로 넣어버리면 요 블락의 코드는 메인 스레드에서 조 블락의 코드는 다른 스레드에서 막 실행되게끔 그런 식으로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걸로 이걸 대체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이것저것 많이 비교해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그냥 하려는 간단한 작업에 있어서는 그랜드 센트럴 디스패치를 쓰는 게 더 편하고 뭐 어지간하면 카바 같아서 NS 오퍼레이션은 이제 뭐 잠깐 두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받는 느낌은 옛날 방식인 것 같은데 서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랜드 센트럴 디스패치는 시간이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XML 아까 레스트 포맷은 그렇다 치고 제이슨 리스폰스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건 아시는 분들은 알아요. 웹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은 이게 그 기원이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그 데이터 스트럭처를 정의하는 뭐 그런 포맷이래요. 네, 그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우리 보기에는 꼭 프로그래밍 랭귀지 같이 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랭귀지 스펙을 좀 알아야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근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 XML 같이 군더더기가 거의 없어요. 지금 거의 실제 데이터들이 이 용량을 차지하고 있지. XML 태그 뭐 열고 태그 이름 적고 엘리먼트 넣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거의 없잖아요 지금. 키가 뭐고 밸류가 뭐고 키가 뭐고 오브젝트가 있는데 그게 밸류고 거기 안에 또 키가 있고 뭐 또 뭐 이렇게 덩어리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다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제이슨을 바라보면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같이 그 전송 속도나 전송량에 민감한 환경이면 XML보다는 제이슨이 훨씬 더 용량이 적어요. 그래서 좋아요. 여러 가지로. 그런 데다가 iOS에서는 이걸 그냥 한 큐에 그냥 확 오브젝트로 변환해주는 API까지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플리커가 이걸 지원하고
그래서 뭐 우리 지금 케이스에는 이게 좋다는 거죠. 자, API가 뭐냐? NS-JSON Serialization Class.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그 파운데이션 오브젝트랑 JSON 데이터랑 사이에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파운데이션 오브젝트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뭐 NS Array, 딕셔너리 혹은 String, Number, Array 그 다음에 NS Null. 비슷하지만 다른 게 생각나죠. 그 프로퍼티 리스트. 프로퍼티 리스트와 굉장히 비슷한데 프로퍼티 리스트보다 더 좁아요. 규제 사항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NS 데이트 없어요. NS 데이터 없어요. 그냥 뭐 그런 거. 네, 하여튼 요런 조금 더 이제 제약적인 게 좀 있고 그다음에 키는 죄다 스트링입니다. 프로퍼티 리스트에서는 키에다가 오브젝트 프로퍼티 리스트에서 지원하는 타입의 키만 넣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키는 항상 스트링으로 써야 되고. 넘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JSON 시리얼라이제이션 클래스를 통했을 때 NaN이나 인피니티가 나오는 경우가 없다는 걸 개런티를 하기 때문에 예, 그거는 편하죠. 여러 가지로. 예, 해봤더니 뭐 생각도 못했던 데서 NaN이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나누기를 하려다 보니까 막 익셉션이 발생하고 막 그런 일은 이제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JSON 데이터 갖다가 오브젝트로 파운데이션 오브젝트로 변환해주는 메소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NS 데이터를 넘겨받아서 변환하는 거랑 혹은 이제 스트림을 받아서 변환하는 거랑 스트림 같은 경우는 NS 인풋 스트림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네, 이건 뭐 그냥 스트림이 뭔지만 짐작하시고 NS 인풋 스트림에 대해서는 또 다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런 타입의 데이터를 아까 왜 HTTP 스트림 같은 거 있죠? FTP 스트림 같은 거 그런 거 있으면 그거 여기다 넣어주면 아마 되지 않을까요? 장담 못하겠지만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내가 딕셔너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JSON 포맷으로 달라고 기다리는 웹서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 통해 가지고 JSON으로 확 변환을 해가지고 이제 보내는 거죠. 그쪽으로 서버 쪽으로.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NS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여기다가 딕셔너리 같은 거, 어레 같은 거 집어넣으면 이렇게 쭉 만들어주는 거. 혹은 이제 이거는 이제 스트림으로 만들어주는 거. 잠깐만. 오브젝트를 여기다 넣어주면 스트림으로 내보낼 때. 네. 스트림으로 바로 쏴버리는 거죠, 이거는. 이거 같은 경우는 데이터 만들어주니까 보내는 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그리고 스트림에다가 보내버리면 스트림 반대쪽에서 알아서 받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모든 오브젝트가 JSON으로 변환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JSON 데이터는 아니 오토바이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나? 소리가 왜 세 번이 나지? 음향공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제가 못 느꼈는데 오토바이 소리 얘기하고 안 좋게 계속 아니 쪽에 잠시 뭐죠? 아까 뭐라고 예, 이름도 아닌데 개들이 말할게요. 아 주제와 관련 있는 개들이면 괜찮아요. 오토바이 소리에 이미 했어 씨. 중요한 거는 교대는 조용하겠더라고요. 중요하다고! 아씨. 아이고. 좋아요. 네, 거금을 들여가지고. 네. 그 중에 일부는 기부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들어온 후원금. 네? 후원금이 들어왔거든요. 그 후원금의 내역은 제가 적절한 시점에 이제 공개를 할 텐데. 어쨌든 그 후원금이 제가 사무실을 얻는데 사용됐습니다. 이 정도가 사용됐죠. 아 시끄러. 씨 여기 사람들한테 계산을 하게 만들어. 바보야? 듣는 사람들 바보인 줄 알아? 아니? 어차피 편집할 거냐 3, 4. 아 진짜. 이럴수록 업로드가 느려지는 거야. 에피소드 업로드가. 아 진짜 씨. 이거 삐 넣어야겠다. 삐 넣는 거 진짜 힘들어. 900만 삐 하면 그런 것도 써오면 되는구나. 삐 힘들어. 일 많아. 진짜. 자, 아니 이거 왜 중요하냐. 마지막 것도 중요하단 말이야. 모든 JSON 데이터는 파운데이션 오브젝트로 변환될 수 있지만 모든 밸리드한 JSON 데이터는 밸리드한 파운데이션 오브젝트라고 해서 JSON으로 변환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 물어볼 수 있어요. 이 딕셔너리가 JSON으로 변환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yes, no를 대답해줘요. 네, 이걸로 한번 해보고.
예, 안 됐으면 따져야지. 이따위로 넣냐고. 그래서 이제 예제 코드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됐어야지. 아까 순서 맞는 건데. 그래서 이제. 실버님 없으니까 진짜 조용하다. 그러니까 실버님이 없으니까. 진짜 완전 학습 분위기가. 네. 이번 세미나는 재미없을 것 같아. 목소리도 다운되고. 네, 에피소드가. 강의. 하지만 쓸데없는 개드립은 자제해 주시기를. 세미나 주제와 연관된 개드립은 환영. 목소리는 지금 업 안 되는 거죠? 힘들 거예요. 내 목소리를 크게 내면 목에 부담이 와서 기침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기침하면. 어제 내가 세미나 들었던 목소리가 완전히 180도 달라요. 그때 팍팍 튀더라고. 기분 좋아서 막 돼지 시끄러? 뭐 이러면 아니 좀 중요한 시점에 지금 맥을 끊고 그래. 여기 연달아서 됐어야 된단 말이야. 제이슨 시리얼라이제이션 클래스는 이런 건데 어떻게 쓰는 거냐라는 걸 내가 보여주려는 참이잖아. 이 예제란 말이에요. URL을 주면 제이슨 시리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변환된 파운데이션 오브젝트를 리턴해주는 메소드를 간단하게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보자면 이제 이렇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순서를 이렇게 보면 스트링에다 대고 다짜고짜 URL을 집어넣고는 야 내용 가져와봐. 그러면 여기서 막 지가 막 데이터 열어가지고 인터넷 접속해가지고 데이터 가지고 와요. 뭐 잘 안 될 수 있겠죠? 안 되면 뭐 에러 나겠지 뭐. 됐다고 치고 그러면 이렇게 NS 데이터가 하나 덩어리가 뚝 들어와요.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 파라메타 이제 UTF-8 인코딩 뭐 이런 거 적어주는 게 이제 URL에 사용된 인코딩이 뭔지, 그다음에 그 리턴되는 리스폰스 인코딩이 뭔지를 이렇게 이제 미리 알고 있어야지 부를 거잖아요, 그죠? 여기 적어주고. 안 그러면 엉뚱하게 해석이 되니까. 여기 이제 바이너리 데이터지만 여기에는 사실은 아니야. 여기 아직 데이터, 로 데이터 들어있어요. 그냥 텍스트가 들어있어요, 텍스트가. 그리고 이제 NS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여기 NS JSON 시리얼라이제이션에 여러 가지 클래스 메소드들이 있는데, 요 클래스 메소드에다가 JSON NS 데이터를 넘겨주면, 얘가 이제 파싱을 해가지고는, 여기다가 ID라는 타입의 오브젝트를 툭 리턴해 주는데, 우리는 딕셔너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원래는 딴 데다가. 데이터가 이 제이슨 데이터가 뭐냐에 따라서 어레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레이가 나오거나 딕셔너리가 나오거나. 근데 우리는 이제 딕셔너리는 아니다. 탑 레벨이 NS 어레이 아니면 NS 딕셔너리예요.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쉽게 이해를 시키고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예. URL 하나 받아가지고는 NS 스트링 했던 얘기니까 하기 싫다. 뭐 해가지고 제이슨 데이터 넣어주면은 이거 딕셔너리 나오고 아까 설명 다 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질문. 이벨리드 제이슨 오브젝트는 여기서는 안 한 거죠. 원래는 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 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려하고 힘들어할까봐 예제 만들기도 힘들어. 이걸 왜 만들었는지부터 설명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잘 된다고 보고 만들어진 예제. 이제 플리커 패처 API를 이제 갖다 쓸 거예요. 뭐 이렇게 대단하길래 자꾸 언급하냐면 그게 아니고 내가 그 URL 집어넣고 리퀘스트 보내고 하는 거 만들기 귀찮은데 얘가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얘가 아니라 이 교수님께서. 제가 방금 얘라고 하는 거는 플리커 패처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URL 보내면은 뭐 제이슨 써가지고 변환하고 다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갖다 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좀 중복된 설명이긴 하지만 탑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요 스태틱 메소드, 클래스 메소드 탑 플레이스라는 요놈을 만들어 놨어요. 그 플리커 패처라는 클래스 안에다가 딱 호출하면 나와요 그냥. 네. 대신에 이거 여기 생략이 됐는데 쓰기 전에 그 플리커 API 키를 갖다가 헤더에다 넣어줘야 되거든요. 네, 넣어주고 나면 요거 딱 호출하면 딕셔너리의 어레이가 쭉 리턴이 돼요. 키는 어떤 형태? 키는 그냥 아주 긴 16진수로 돼 있어요. 16진수로 표현된 스트링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참고하시라고, 요 플리커 API 메소드를 호출하는 겁니다. 플리커 메소드가 되게 많아요. 플리커.뭐 이런 식으로. 아까 그 홈페이지 가보시면.
예, 이제 이거 참고하셔야지 나중에 이제 뭐 혹시라도 이 코드를 보고 이제 뭐 활용을 하시거나 하려면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아실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요 플레이스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요 메소드 photos in place에다가 딱 넘겨줘요. 딕셔너리로. 그래서 나는 거기에 있는 사진 뭐 대충 한 100개까지만 원해 라고 해주면 내부적으로 쿼리를 막 만든 다음에 또 플리커한테 물어봐가지고 사진 데이터 말고 사진에 대한 정보를 쭉 어레이 형태로 얻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미지를 다운받고 싶으면 URL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레이에서 또 하나 딕셔너리 꺼내가지고 포토라 치고 URL for 포토에다 딱 넘겨주고 나는 뭐 포맷 요거는 크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스퀘어라 그래가지고 우리 왜 썸네일 아까 보던 거 있죠? 조그마한 아이콘 같은 거 그 사진을 원한다. 아니면 좀 큰 거, 오래 걸리는 거를 원한다. 그런 거 갖다 여기다가 넘겨주면 요 타입도 이뉴머레이션으로 요 클래스 안에 정의되어 있으니까 보면 되고 이렇게 해주면 아까 이런 포맷의 URL을 만들어줘요. 그거 가지고 다운로드 쭉 받으면 돼요, 이미지를.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내용 뭐 정리해보면 플리커 API가 이제 뭐 웹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포토 브라우징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NS URL이나 NS 스트링이랑 JSON 시리얼라이제이션을 쓰면 뭐 웹 서비스를 호출해가지고 그 리스폰스를 해석할 수 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플리커 패처가 이런 거를 이제 구현해놨다. 네, 이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네, 이거 레퍼런스 참고하시고 여기까지.